확진 환자가 하루 사이에 2명 추가로 발생했고 제3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확진자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브리핑 포함해서요. 내용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태국으로부터 들어온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긴 했는데 여전히 뭐 이 태국으로부터 들어온 분의 이 확진자의 왜 어디서 누구로부터 옮았는가 이 부분은 좀 단정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지금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일단 뭐 최근이니까 싱가포르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아까 브리핑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 싱가포르로 들어온 38살 남성 한국인 이분에 대한 내용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교수님?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예.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이 말레이시아 분이 확진 환자와 싱가포르에서 접촉했다는 사실을 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참석 확진받은 사람이 일했던 그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다. 네. 이 점은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공공방역 시스템을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이 동남아시아, 중국 포함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이런 정부가 갖고 있는 방역 관리 시스템으로 사전에 차단하기가 현재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요. 일단 쉽지 않다 그 부분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회사에 통보 받아서 내가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검사가 그나마 다행히 2월 4일 날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대목인데요. 이런 민관이 합동해서 그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진 신고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좀 다각적으로 기존의 이 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손보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대목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일본을 방문한 뒤에 이제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12번째 환자 그리고 지금 16번째 환자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제3국 감염자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감염자가 전 세계로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방안들은 좀 어떻게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두 가지 나눠야 되겠죠. 아무래도 정부의 대처와 대응은 금방금방 이렇게 유연하고 즉각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지금 그 싱가포르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즉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 진단 기준 또 관리 기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염이 우려가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포함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시민사회에 알리고 이런 것에 좀에도 의심이 되거나 그런 경우 빨리 신고하는 형태로 하는 그런 공개적이고 오픈 시스템으로 이 감염관리 예방 혹은 검역관리가 필요하고요. 물론 중기적으로는 더 정확한 진단 기준, 더 정확한 확진 기준, 그리고 검사 방법이 개발된 것 같은 그 전문적인 이 감염관리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한번 지금 시점을 감염관리 체계 시점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 당국만의 노력으로 지금의 상황이 다 극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는 돼버렸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제3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확진자의 사례가 점점 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정부 당국 스스로가 뭐 다른 나라로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그쪽 정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괄적인 형태가 아니라 정말 그 민관 합동으로 스스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환자를 관리하고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는 지금 뭐 12번 두 번째 환자분, 또 싱가포르 환자분, 또 태국 추정 환자분 같이 해외에서 추가로 유입되는 이 환자분과 위험 가능성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게 계속 관리가 잘해서 추가 전파를 지역사회에서 막는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유입이 된다면 그러면 도저히
막을 길이 없죠. 어. 그래서 이 뭐 전문가 단체에서 또 의료 단체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예. 우선 중국 전역으로의 확대, 예. 입국 제한에 대한 확대뿐만 아니고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추가적인 예. 입국에 제한을 두고 검역과 감염 유입에 대한 예.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최 교수께서 저희 방송 나오셔서 한번 네. 이제 이 강화된 조치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아마 해주신 걸 저희가 기억을 네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중국이나 다른 국가로부터의 입국 사례들을 뭔가 전면적으로 좀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물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뭐 외교적 경제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요. 네, 강화된 조치 필요한데요. 예, 예.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아직 좀 신중하게 더 들여다봐야 되고요. 예, 예. 네. 다만 과거에는 이 중국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중국 전역에서의 이 확진 검사를 한다거나 예.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입국자분들에게 확진 검사가 뭐 필요하면 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행히 지금 의사가 필요해서 판단한다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 확진 검사가 필요하면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만 예,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예. 중국 외 동남아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예. 설사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체크가 될 것이고요. 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추적 관찰하고 그런 예. 걸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락을 사전에 미리 연락해서 체크하는 예. 그런 어떤 적극적인 검역과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지금 감염이 이제 단순히 중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일적으로도 해외 출장 가시는 분들도 많고 뭐 네.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또 필요해 보이네요. 네, 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런 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다수 굉장히 많은 게 국제 회의, 학회 또 비즈니스 미팅 이런 부분들이 계속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네. 예.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속히 좀 해결이 돼야만이 아마 이런 게 정상화되리라고 봅니다. 예. 태국 환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직까지도 여기에 이 부분에 관련된 의문점은 좀 풀리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물론 아까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가설을 두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질병관리본부장이 밝혀줬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한테 얼마인지 이게 지금 단정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현실적으로 이 역학조사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모두 고려해서 두 가지요. 네. 예, 고려해서 이 추가적인 조치를 피하는 것이 맞겠고요. 예, 그 결과가 나오길 기다린 다음에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두 예. 가지 가능성이 첫 번째, 태국 현지에서 감염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 국제 공조라든지 검역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 해결이 돼야 되고요. 예. 만에 하나 예. 이 국내 입국해서 이 지역 사회 내에서 감염이 됐다면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또 다른 문제고요. 그건 굉장히 큰 일이겠네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가능성이 있는 걸 넘어서 현실화됐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예. 다만 그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로 이 지역사회 내에 지금 있는지를 지금 규모로 파악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 보건 당국과 방역 당국이 굉장히 아마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수 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또 하지 못했고 그동안.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지역사회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예. 네. 지금은 조건, 예. 중국 우한이나 허베이 지역, 예.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 중국 전역, 예. 이제 오늘 확대해서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으로 한정했지. 예.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분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이 현재는 안 했습니다. 그동안. 예,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고요. 예.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결과를 보고 빨리 조속히 이런 조사를 시행한 다음에 그 예. 결과를 봐야 될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도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이 태국에서 온 16번째 환자의 경우 이제 딸이 18번째 환자로 이제 옮았고 네. 지금 이 16번째 환자가 이제 계속해서 딸의 뭐 간병을 위해서 병원에서도 머물렀고 또 본인의 폐렴 치료를 위해서도 병원에 좀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당 병원에서 계셨던 의료진들 또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의 어떤 감염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좀 어떻게 예상하고 물론 계세요? 당연히 감염이 우려되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조사를 하고 그래서 뭐 코호트 격리다 아니다 해당이 된다 그런 네.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병원을
봉쇄하고 지금 현재 환자분과 또 그 의료진들도 추가적인 접촉과 외부의 외출을 못하게 하고 지금 확진 검사와 격리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검사 결과가 조만간에 이제 금방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코호트 격리하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라는 그 영역 자체를 다 닫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좀 뭐 영어라서 좀 죄송한데요. 코호트 격리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 봉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원래 코호트란 말을 쓰려면 신종 어떤 감염병 같은 경우는 사실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 정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호트처럼 그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일정 기간 동안 전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격리도 되고 또 추가적인 전파도 막고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치료도 바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플러스해서 그분들을 관찰하면서 이 병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면 이 감염 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목적까지 갖고 있는 게 코호트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봉쇄 조치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 차단 이 부분이 가장 확실한 목적이고 그 부분에 주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이 지금 어떤 확진자가 어떤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이동 경로를 가지고 어느 폭으로 움직였다라는 어떤 파악 이게 된다면 코호트 격리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코호트 격리가 필요한 상황은 그럼 어느 상황을 우리가 좀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종 감염병인 경우는 그 질병이 얼마나 감염력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감염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 잠깐 아까 일본에서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뭐 잠복기 증상이 없을 때 혹은 회복기에도 감염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지금 불분명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찰하려면 병원이라는 시설에서 치료와 목적과 동시에 치료를 최선을 다하면서도 혹은 격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새로운 증상이 뭐가 있는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뭐 있는지를 그 환자와 격리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격리 대상으로 된 분들도 다 환자가 아직 아니고 그중 일부만 이제 환자가 혹시 될까 봐 우려하는 거라서 코호트란 말을 쓰는 건 그래서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과거에 메르스 때 코호트 환자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부 병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환자가 많았고 그 부분은 집단적으로 장기간 봉쇄하면서 환자분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라는 말을 썼고 그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을 한 건데 사실 조금 혼선이 있었고요. 그런 말을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이제 시작이 되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를 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심각 단계로의 격상의 의미는 또 어떻게 되며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이 경계보다는 심각으로 올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그렇게 궁금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고 경계하고 심각의 차이는요. 우선 이 발병 패턴이나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됐거나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뭐 서울시 같은 특별자치구, 특별 이 도시를 넘어서 다른 지자체로 감염이 확산돼서 간다. 이런 조건들이 있을 경우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경보를 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가 경계 수준입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자체별로 자원을 동원하거나 차단을 하거나 또 혹은 외국과의 이런 검역과의 관련된 부분을 직접 통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그 장관들과 중앙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 차단과 국토교통부, 지자체, 외교부, 뭐 기타 뭐 많은 부분과의 협조가 반드시 공조가 돼서 이루어질 부분은 원활한 그런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서 심각 수준을 상향하고 심각 수준에서는 모든 이 부분은 관장을 총리가 하게 됩니다. 총리의 역할은 중앙부처를 조정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당연히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됐고 지금 현실화됐고 또 여러 지자체도 생기고 이런 검역과 외국과의 이런 입국 제한과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나서서 이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각 수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위기 경보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다. 네. 더 이제 격상시켜서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아까 저희가 두 번째 확진자였죠. 네. 두 번째 확진자 퇴원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2번 이상의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고 여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퇴원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셨는데 적절하다고 보셨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의 그런 절차와 기준, 판단, 또 치료의 과정 모든 부분이 적절하게 됐다고 판단하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환자분하고 또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의 검사 판정 뭐 여러 가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태운 기준은 그래도 여러 가지 전문가 상의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워낙 신종 감염병이고 네네. 그래서 예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의 메르스나 사스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어떤 양상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놓친 예.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신중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이 두 번째 환자가 어떻게 완치가 됐는지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치료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치료법이 좀 이 환자에게 적용이 됐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주치의가 아니어서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환자의 의료 정보는 개인 정보라서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염병이 발생해서 확산되는 거는 예. 그 나라의 감염 관리 체계의 역량, 즉 얼마나 열심히 선제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최대한 이 감염 관리나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관여가 많이 됩니다. 그게 예. 좌우합니다. 예. 그러나 그 감염으로 인한 치사율은 해당되는 국가와 지역의 의료계의 의료 수준, 네. 의료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예.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그래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의료 수준을 갖고 있어서 치사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낮출 수 있고 최선의 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정부가 이 확진 환자 접촉자 전원 모두에 대해서 자가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의 이건 이제 일부 사례입니다만 네. 격리 생활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뭐 정부가 이제 어떤 벌칙 조항을 상향해서 검토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하겠습니다만 검토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격리 조치의 어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인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스스로 어떤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자각하고 내가 뭐 해외에 갔다 왔을 때 몸이 어떤지를 알고 자가격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국가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뭐 이런 여타 민관 합동 뭐 또 국민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는 뭐 그런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가 벌칙 조항 상향을 검토한다고 해서 격리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있어질까?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런 뭐 고육 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이게 뭐 벌칙 조항까지 낼 정도로. 그러나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 지난 일주일 전에 격리 시설의 위치, 진천과 우리 아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굉장히 저항을 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 당국자, 장관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렇게 참 좋은 모습이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걸 볼 것과 마찬가지로 예. 이분에도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설사 여러 가지 사정이 납득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진천과 아산병원의 격리시설 수용을 위한 정부의 태도처럼 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계속 이 부분에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요. 네. 중요한 건 그 한 분도 중요하지만 이 한 분의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 전체 국민, 전체 감염 의심자 혹은 격리 대상자 분들이 이 부분을 꼭 쳐다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국자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격리가 됐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이해와 또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현재 중국의 상황을 짚어드리면요. 신종 코로나로 지금 사망자가 490명,
또 확진 환자가 2만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뭐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짚어주셨는데 이번 사태 좀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언제쯤 그래도 진정이 되리라 보십니까? 그런 판단과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국은 뭐라고 처음에 발표했냐면 굉장히 계속 혼선차고 틀렸습니다. 불과 지금 그 전망도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4일에서 5일이면 해결될 거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이랬습니다. 이런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대국민 소통, 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중에 하나는 섣부른 전망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워낙에 불투명한 게 많고 불확실성이 많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도 이런 식의 낙관적인 얘기 자꾸 했는데 착오가 났습니다. 예측치 못한. 그러면 결국 국민은 이 정부의 발표와 이런 부분을 믿지 않게 됩니다. 불신이 쌓이면 이 모든 방역 당국이 지금 본부장에도 여러 가지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게 무엇이 찾게 되고 불신하게 되면 방역 정책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낙관적인 전망, 그리고 섣부른 전망은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의학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소식마다 뭐 예를 들면 염기서열 정보라든지 아까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와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어제는 진단 시약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 질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 염기서열이 지금 중국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한국에서의 바이러스 환자에서 추출한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유전자 정보가 거의 99.99% 일치한다라는 거는 변종이 아니구나. 같은 바이러스라는 걸 확인했다는 뜻이 첫 번째 의의가 되겠고요. 변종이 0.1%도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대규모의 감염이 발생하고 완전히 병의 패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점을 1차로 확인한 것이고요. 다행히 중국과의 바이러스나 다른 나라의 바이러스 동일하다는 건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법이나 대처법도 같은 걸 해도 나오면 좋겠구나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두 번째 이런 염기서열이나 염기 유전자 정보를 갖고 추후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이런 감염 전파를 막거나 발생한 환자의 바로 치료에 사용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준비해 놓는다면 추후에 추가적인 감염이나 이런 사례가 왔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염기서열 정보를 확인해서 각 국가에서 이 확진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제 검체를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해봤을 때 99.5% 그러니까 99% 이상 같다라는 것은 변이가 안 됐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변이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더 유행으로 번진다든지 증상 자체도 좀 발현이 좀 다르다든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가 돼서 뭐 증상이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바이러스가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런 걸까요? 사스 아시죠? 메르스. 그다음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다만 그 안에 유전자 정보가 0.1%, 그 일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인간의 면역체가 이 부분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체크를 못하거나 또 방어 체계를 작동하지 못하거나 하는 차이가 다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감염병, 새로운 전염성 질환을 대규모로 일으킬 수 있는 왜냐하면 새롭게 들어와도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면 좀 뭔가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대처가 몸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몸에 증식이 돼서 새로운 병을 악화시킬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고 바이러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무섭다. 그래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방역당국도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제가 좀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가장 좀 최전방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역학조사 의료 인력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이제 들어서 지금 의료계 분위기는 어떻고 좀 앞으로 어떤 이 의료인들에게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좀 보십니까? 예. 지금 당장 보건소와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역학조사관을 위시해서 많은 보건 의료 관계자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고 거의 24시간 또 지난 거의 2주가 넘게 그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에 비해서 이 역학조사관이 인력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또 중앙 모든 부처에서 적절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제가 이제 공중보건 위기 대응 관련 학자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기 단계 환자가 1명, 2명 발생했을 때 대응 방식과 관리 방식하고는 달리 지금 같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관리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하고 일선에 이 부족한 이 역학조사관이 모든 거를 다 해서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또 즉 말하자면 그물을 너무 촘촘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즉 정확성보다는 그물을 넓게 펴서 지금 확대된 개념의 이 거쳐서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로 바꾸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 신속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이 감염 관리 체계의 방향과 이 조직 관리, 그다음에 역학조사관의 역할 이런 부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들여다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아마 충분히 이 정부 당국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지금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굉장히 무슨 얘기를 좀 아까 발표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마스크는 이런 걸 써야 된다. 어떤 규격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분 강조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질병을 보면 들으신 분은 마스크 일반인 다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협회나 전문가 단체 그리고 이미 사실 방역 당국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모든 전 세계가 똑같이 얘기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정상 성인이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답니다. 그게 정확한 이 권고 기준이고요. 다만 이 환자의 동선이 공개된 곳과 감염이 의심되는 곳 혹은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지역사회 감염이 대규모로 확인이 돼서 어느 특정 지역의 감염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런 감염 의심 지역에는 당연히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출입하는 사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굳이 이제 일상 생활 중에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또 일반 시민은 기존에 본인이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거나 감기가 걸려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분은 내가 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관련 없이 마스크 쓰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런 걸 밖에 전파도 안 시켜줘. 그런 분은 마스크 쓰는 걸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호흡기 질환이 없고 또 감염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고 또 환자의 동선이 파악되지도 않고 특별하게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병원과 같은 그런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은 권유하지 않고요. 물론 자발적으로 국민이 걱정돼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하겠습니다만 의학적, 보건학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